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군 수뇌부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찬주 대장의 갑질 사건과 관련해서 장병 인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문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군 수뇌부들로부터 오늘 보직 신고를 받았는데요. 먼저 여기서 나온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 개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선한다거나 국방을 좀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황골탈퇴하는 정도 수준의 국방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거의 관행적으로 되어 오다시피 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벌어진 박찬주 네. 대장 갑질 사건과 관련해서 장병 인권을 강조했어요. 예. 지금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되어왔던 것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공관병을 군대에서는 주로 당번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사실상 당번병 제도도 그렇고 당번들에 대한 이런 최근에 이런 사항은 사실 70년대부터 있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가 변화하고 민주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군대는 그야말로 차단된 상황 속에서 그대로 유지돼 왔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한 얘기고 이번에 또 군 인사가 있었잖아요. 예.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예. 그리고 공군 출신의 합참의 장관 이런 것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예.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비육군 출신이라는 건 뭐 아주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국방개혁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죠. 게다가 이제 1군, 2군 작전사령관, 1군 사령관 두 사람은 비육사 출신, 육군 중에서 이제 3군 사령관은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중에서도 상당히 비육사 출신이 이제 약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은 물론 육사 출신이고 그런 것들로 볼 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 위주의 이 군 체제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고 예. 그 육군 출신 그 중에서도 육사 출신으로만 이제 육군이 이루어졌던 거 이런 부분들도 고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군 인사에서도 드러났고 지금 발언에도 그대로 배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방개혁 주문하면서 지금 네.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육군, 육사 출신들 섭섭해하지 말라. 군 중심이 육군이면 다 아는 네. 사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을 애당초에는 비육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냐, 말 그대로 파격 인사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예.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을 결국 기용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을 이끌어가는 사실상 국방부 장관과 이 합참의장 같은 경우가 둘 다 육군 출신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군 내부에 어느 정도의 반발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육군을 그동안 이끌었던 핵심적인 인력들이 거의 다 육사 출신인 건데 앞서 이제 대장 진급의 그 세 개의 사령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1군, 3군 사령관 그리고 제2작전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 보직에 대해서 그동안 한 2명 정도가 육사 출신이고 1명 정도를 비육사를 배려했던 건데 이번 인사를 보게 되면 2명이 비육사 출신이고 1명이 육사 출신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군 인사에서 비육사 방침들을 좀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국방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예. 결국은 군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함께 이 개혁에 따라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개혁과 함께 안정이 가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이 육사 출신들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얘기를 좀 빼놓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박찬주 육군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을 군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관하고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현역 대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현역 대장이 전역되지 않았죠. 예. 일단 전역을 시키면은 군 검찰이 수사하기가 어렵고 민간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기가 어렵겠죠. 공관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역을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보다 이제 더 강도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박찬주 대장을 좀 이렇게 입장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군 검찰이 수사한다는 게 더욱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역을 안 시킨 거라 말씀을 드리고 예. 아무튼 지금 계속 보도된 이제 박찬주 대장의 이른바 그 갑질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회적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러한 관행을 되풀이해 왔던 거죠, 사실은. 예. 이런 점들은 이번에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철저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게 박찬주 대장의 일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군내에 그야말로 뿌리 깊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그 병영 문화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군 내부에. 그래서 이번이 아마 사회 변화와 마찬가지로 군 내부가 개혁하는 다른 여러 가지와 맞물려서 하나의 단초 또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검찰 네. 군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관병 갑질 의혹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그 공간에 있던 뭐 냉장고 같은 열대라는 뭐 일부 네. 보도도 있는데 이런 그 공간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 이제 이런 의혹도 제기돼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횡령에 대한 의혹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애당초에 갑질을 좀 심하게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거고, 특히 공간이 이제 냉장고가 여러 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제2작전사령관으로 있을 때 정해진 정수의 비품이 있는 건데 예. 그 이전에 있던 부대에 보직에 있던 냉장고들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전에 있던 부대에서는 사실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비품을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의혹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전격적으로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비품에 대한 뭐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횡령에 대한 의혹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박찬주 대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사실 받고 나갔는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병에 대한 갑질은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거지만 군 검찰에서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서는 내용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박찬주 대장의 자택,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조사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하고 이틀간이죠. 예, 그래서 네. 오늘도 뭐 후보들 간의 뭐 신경전도 치열한 것 같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출마 포기는 1%도 그렇죠.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뭐 끝까지 완주할 의사를 또 밝혔어요. 안철수 아직 후보는 아니죠.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등록 안 할 확률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미 이제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왈가왈부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이미 상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단지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의 이 전당대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역시 관심입니다.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단일화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거든요. 일단 결선 투표는 안 전 대표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처음부터 이 전당대회 경선 초기부터 단일화를 거론하게 되면은 애당초 안 전 대표보다 전력이 이제 뒤진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쉽게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사실 뭐 창업주나 마찬가지니까 예. 국민의당이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문제고,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또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 세력과 안철수 세력과의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나중에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정당 체제의 재편과도 맞물릴지, 이런 예. 부분들이 역시 이제 경선을 보는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 조작 사건의 반성과 성찰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자수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비판, 그리고 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당심이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양쪽이 이제 페어한 뭐 경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천정배 정동영 의원 측에서 이긴다면은 예. 이런 비판을 완전히 이제 입증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지켜보면서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그 갈등 같은 거를 어떻게 진전되는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출마를 놓고 뭐 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당 바깥에 다른 당에서도 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네. 그렇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과 이 민주당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정계 개편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기를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아마 자유한국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과거 이제 이유미 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들이 일파만파되면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거의 곤두박질한 상황에 이르렀고요.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의당이 소멸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을 경우 결국은 현재 다당제 구도가 양당 체제로 급속하게 회귀될 수 있는 건데 예. 그렇게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실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죠. 양당제로 회귀되는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항할 수 있는 강건한 제1야당의 지위를 찾게 된다면 언젠가 지금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데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선언했던 거는 제3당으로서의 가치를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3당으로서의 가치를 살려내는
순간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랑은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120석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을 정기국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예.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8.27 전당대회에서 호남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원들이 말 그대로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당선됐을 경우에 이 정책 협조나 연대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하면서 극중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문재인 정권과는 좀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라 예. 양당 입장에서 이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좀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간의 진실 공방이 뭐 갈수록 뜨거워지고 네. 있는데 오늘은 경찰청이 강인철 전 청장을 좀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강 청장이 개인 비리에 대한 감찰 통보를 받고 이제 폭로전에 나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지금 뭐 맨 처음에 발단은 지금 말씀처럼 이제 강인철 이제 예. 중앙경찰학교장이죠. 감찰이 끝날 즈음에 예. 지난 촛불 집회 때 촛불 그 전국대 탄핵 전국대 그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예.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그 당시 이제 그 광주지방경찰청장 시절이에요. 예. 그때 자신이 올린 그 SNS에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이런 촛불 집회가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 비아냥을 거리고 이제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폭로하면서 이제 이 사안이 발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뭐 진실공방처럼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접전이 되고 말았어요. 경찰의 수뇌부가 이전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마 그 내막은 뭐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예.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 또 고발도 들어와 있어요. 시민단체로부터. 예.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금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에게 감찰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그 무슨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이 지금 민주화 성지를 모독한 것을 폭로했다. 이런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얘기가 긴데 예. 아무튼 진실은 나중에 검찰 수사라든지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예.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또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이런 사실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양측이 다 지금 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근데 경찰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검찰 개혁 다시 말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경찰로 볼 때는 상당히 난항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 조사를 마무리 져서 예.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제까지 지금 두 경찰 수뇌부가 이 얘기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 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본청으로 그러니까 실제 강인철 중앙학교장을 부른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기 시작했던 거는 강인철 전 중앙학교장이 과거에 있었던 작년도 촛불 집회 과정에서 SNS에 글을 두고서는 이철성 현 경찰청장에 대한 문제를 폭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되지만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경찰 수뇌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비화가 됐을 경우에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향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 단순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경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군수 내부 인사에 대해서 특히 강인철 중앙학교장에 대한 개인 비리 혐의들이 들춰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개인 비리 혐의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올해 중앙학교장으로 있을 때의 비리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굉장히 좀 국민들 보기에 낯뜨거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또 강인철 중앙학교장이 폭로했던 사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얘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촛불 집회 과정에서 전화해갖고서는 SNS 올린 민주화의 성지글을 내리라고 요구했다라는 폭로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촛불 집회를 가지고 현 정권이 무너질 것 같냐라고 하는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듯한 발언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이렇게 현재 경찰 수뇌부끼리 갈등과 마찰이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 결국 웃게 되는 거는 경찰 내부 조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뭐 현 정부의 갈등과 고민도 좀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네, 박기영 교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놓고서 정치권에서 지금 야당은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박기영 교수가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때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황우석 그 논문 사태,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이 나중에 뭐 사기로 밝혀지고 이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박 교수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입니다. 다들 뭐 보도가 돼서 아시겠습니다만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렸고 연구한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2억 5천여만 원을 부당으로 이제 그 연구비를 지원받고 황우석 교수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그 사태를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관임에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물론 정의당도 야당입니다만 정의당조차 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과학자들도 민노총에 소속돼 있는 공공연대 과학자들도 여기 대해서 아주 극구 반대하고 있고 또 과학자 네트워크에서도 지금 과학자들 이름 연명으로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 박기영 교수의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문회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지금 당시 황우석 교수 사태가 지금은 출근하고 있는 그런 지금 이미 임명이 된 상태인데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쨌든 이러한 사태가 자꾸 쌓이면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자꾸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시민적 동력의 투입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상은 여서야 되고 이렇다면은 뭔가 지금 국정개혁 5개년 개혁 발표하고 100대 과제를 발표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동력으로 해서 뭔가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 인식 속에 자꾸만 부정적으로 잡히게 된다면은 정부로서 대단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론의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이제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고 뭐 속내가 좀 복잡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야당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듯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 연구윤리에 대한 위반 문제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과학기술혁신보좌관 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한민국 국가의 R&D 예산들을 나름대로 총괄하면서 예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계 인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 과거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여기 된 본부장으로 와갖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R&D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이걸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한 목소리로 적폐 인사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오히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발목이 잡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공식 논평을 좀 자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강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했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수석 같은 경우가 이러한 그 거센 반발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격언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